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신만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자신을 지키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좌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로 남는 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억울한 상황이나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가 쌓여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며 불만을 품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상황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냉철히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과거에 이미 벌어진 사건 등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만족감을 찾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되거나 나 자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나 자신도 무너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친구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걸까?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 행복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타인 없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관계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인에게 모든 감정적 기대를 걸고 상대가 내 감정을 매번 알아주길 바란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커다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늘 나를 응원해주고 내 의견에 동조해주길 바란다면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나는 그 관계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적 독립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취미, 목표 또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친구의 위로나 조언을 얻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는 그들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이라는 원칙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지지와 관심이 있다면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균형 속에서 관계를 지속하며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차갑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관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학창 시절 시험에서 낙제한 기억, 사회 초년생 시절 실수로 인한 큰 손해,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갈등 등 실패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을 규정짓는 틀로 삼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 중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후 발표 기회가 주어질 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합니다. 발표에서 실수했다면 발표 내용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청중 앞에서 긴장감을 완화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패는 단순히 부끄러운 기억이 아닌 발전을 위한 기회로 자리 잡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실패를 일종의 데이터로 취급해보세요. 데이터는 감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랬다는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라고 결론 짓는 대신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했구나, 또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도 유용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떠올릴 때 그 경험으로 인해 배운 점, 개선된 점, 또는 새로운 깨달음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 초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 시간을 가지는 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교훈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 등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통제 불가능한 일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모임날에 비가 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분을 망치기 쉽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앞선 예에서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통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구조조정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스킬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 때문에 야외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 시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영화나 책을 통해 여유를 즐기거나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해결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의 분위기가 침체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팀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거나 사기를 북돋는 제안을 하는 것일 겁니다. 반면 팀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동기를 잃은 것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주도권을 되찾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이들은 진정한 내적 강인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